안녕하세요. 팔깡천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이 관심 편입할 종목들을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다우와 나스닥이 21선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있으니까는 매우 중요하게 항상 뉴욕 증시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만 더더욱 이 20일 이평선의 테스트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 내일 당장 9시부터 매매를 시작하는데 이 9시 이전에 미 야간 선물지수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꼭 체크를 하셔서 우리 시장 장 초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하나의 기준으로 반드시 살펴보고 장 초반의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종목들을 큰 틀에서 보면은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포함을 시켜서 저도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 종목에 70종목, 80종목씩 이렇게 담아놓지만은 실제 내일 됐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그 종목들을 매수했을 시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쭉 오르는 종목들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 업종의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많은 종목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강한 종목들을 꼭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S&T 모티브 자세하게 재무제표 실적이나 이런 것 업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 모티브는 방산 관련 부품, 소총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이런 구동 모터,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하고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S&T 모티브도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을 밀집시켜 놓은 구간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타임 전환을 시켜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환을 만든 것은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들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의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세우면서 이제 추세를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상향 추세를 만든 상황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21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21선을 지켜주는 종목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그래서 이 S&T 모티브도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됐고 또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을 봤더니 그렇죠. 이 저항이 되고 있는 것이 이평선은 모두 다 뛰어넘었는데 이 전고점이 지금 저항이 돼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고점 캔들상의 가격인 56,900원, 56,000원대를 이 가격대가 왔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 두 번의 고점 라인을 그런 것도 같이 일봉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런 저항대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보이는 그런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S&T 모티브. 다음은 IS 동서 중소형 건설주인데 이 종목은 이 폐기물 관련 업체인 인선 ENT나 코엔텍 이런 종목을 M&A 인젠 자회사로 두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 업체 그런 회사로서도 이 IS 동서를 지금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차 상승을 만들었던 그렇죠. 상당히 크게 이 종목도 모든 이평선을 밀집을 시켰다가 터트리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만든 종목인데 이렇게 전고점도 돌파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을 태우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 기관이 주인인 종목이잖아요. 기관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물량 최근에 깊은 조정이 나왔죠. 그래도 매수했던 기관의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21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이런 전고점들을 뛰어넘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 기관이 주인인 종목, 이 IS 동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둔 종목, 또 이 한샘이란 종목, 뭐 가구나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서 강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갭 상승이 나와서 외국인도 기관도 이날 모두 매수를 해줬는데, 그렇죠. 주가가 상승 흐름을 유지를 5일선을 타고 유지하다가 무너졌습니다. 21선을 이탈하고 21선이 저항이 돼서 오르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을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런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21선을 일단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간헐적으로 아직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그렇죠, 강한 갭 상승 이후에 무너졌던 이 21선을 다시 회복을 하고 지지가 나오는지, 그렇죠. 일단 5일선과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에 바로 매매를 하더라도 좀 단기 매매, 단타 매매나 또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도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딱 봤더니 눈에 띄는 월봉의 이평선이 있죠. 120월선. 그렇죠. 3개월 동안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이 120월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10만 2,921원. 결국 10만 3천원. 이것을 뛰어넘어야 금요일 날에도 이 10만 3천원이 저항이었잖아요. 일봉에서는 왜 10만 3천원에 주가가 못 오를까? 월봉을 봤더니 120월선의 가격이 3개월 동안에 저항이 되고 있는 가격이 이 10만 3천원입니다. 당연히 이 10만 3천원을 돌파가 잘 나오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이 한샘이라는 종목도 봤고, 또 5G 관련주 유비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상승으로 돌파했다가 금요일날 지수 하락과 함께 눌림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21선을 지지를 한 채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우하향에서 횡보로 돌렸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5G 관련주로서 이렇게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바로 머리에 있는 이런 전고점 라인, 그리고 이런 라인을 돌파가 성공하면 그 다음 라인 때, 그렇죠, 지수가 좋았을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인 유비커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LTC라는 종목 상당히 급등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반도체, 박리액 이런 소재 관련주인데,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국책과제로 뭐 수소차 거기에도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신의 물량이 한번 들어왔죠. 매수를 해줬다기보다는 SK종합화학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 종목을 수량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매도를 해서 투신이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투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캔들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우하향하던 이탈했던 20일 이평선을 다시금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등했었던 종목 21선 부근에서 위치해서 이렇게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종목으로는 인텔리안 테크, 똑같이 반도체 관련 5G 관련주죠. 그렇죠. 그런데 일봉을 봤더니 눈에 확 띄는 이평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이 241 이평선. 그렇죠. 이 241 이평선 가격이 28,800원. 28,800원대.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주봉상으로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60주선이 또 이렇게 머리 위에 저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60주선. 60주선의 가격이 28,880원. 결국 이 종목은 28,800원과 28,900원. 그렇죠. 이것도 28,900원도 금요일 날 이렇게 고점이 된 것이 주봉의 60주선에 만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봉상의 241이평선인 28,800원 그리고 주봉 60주선이 저항인 28,900원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상승하는 저항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 이 종목은 일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20일 이평선, 이 검은 이평선이 살짝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21일 이평선도 우하향을 하다가 다시금 횡보하는 그렇게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상으로는 괜찮아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20일 이평선을 횡보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을지, 그렇죠? 기관들이 작게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21선을 다시 안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 사이맥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글과 컴퓨터 급등주죠. 급등주라 하면 5일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을 우린 급등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도 5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들어왔지만 이 종목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제법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5일선을 기준으로 이 종목이 종가의 5일선, 장중에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종가상 5일선을 깨고 마감을 한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아놓고, 또 네오위즈 게임주죠.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이 종목도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을 밀집을 시켰다가 이제 빵 터지죠. 그렇죠. 이렇게 밀집을 시켰다가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터트리면서 이제 정고점들도 다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 이 고점들을, 세 번의 고점들을 다 돌파하잖아요. 거래량을 태우면서 지금 이렇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것을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입질이 다시 한번 들어오다가, 그렇죠, 목요일날 이렇게 한번 또 매도가 12만 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상승 추세를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면서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고점을 또 넘는 그런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점이 다가오기도 전에 지수의 급락과 함께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높이기 전에 밀려버렸죠. 하지만 아직 이평선들이 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게임주로서 관심을 담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 반도체 관련주로서 최근에 기관들이 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만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8%짜리와 7%짜리 장대 양봉,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 매수했던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선을 지켜주는 움직임, 이 반도체 관련주로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관들이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왔을 시 이런 전고점의 라인을 어떻게 돌파가 나올지, 그렇죠, 시장이 당연히 받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아직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기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고, 또 유니셈이란 종목 소형주입니다. 상당히 소형주라는 것, 10,000원짜리 이하 종목들은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5%까지 올랐다가 느닷없이 1.7%
7% 갭 상승해서 21선을 갭으로 돌파했다가 올랐다가 또 윗꼬리도 달고, 그렇죠. 최근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이 종목도 아직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고점 라인대, 이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렇죠. 돌파 못하면 당연히 접근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3G전자, 5G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모든 이평선을 밀집시켜 놓고, 그렇죠. 빵 하고 터집니다. 거래량을 태우면서 모든 이평선을, 그리고 상승 추세로 이제 만들었는데, 최근에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그리고 회복하고 금요일날 지수 하락과 함께 밀렸다가 21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는 보이지 않고 이 외국인이 금요일날 4만 주 정도 일단 들어왔는데, 이 21선을 계속 우상향으로 타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랬을 때는 이 모든 이평선을 현재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될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3G전자도 관심을 갖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2 테크놀로지. 상당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오를 때는 뭐 8%, 뭐 10%도 오르고, 하락할 때도 뭐 7%, 12% 상당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급격히 오르는 종목, 즉 기울기가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그 기울기만큼 유사한 각도로 하락폭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런 단기간에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수익도 주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각도를, 기울기를 급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내가 매수했던 지점에서 뭐 분봉이든 뭐 어쨌든 그 기준에서 역배열이 나온다면은 확실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종목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에, 이런 종목도 수급이 잘 들어오다가, 그렇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이제 손절매성 물량도, 기관의 물량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역배열로 이제는 들어왔는데 21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단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아직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죠. 고점이 낮추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21선을 지지를 한 채 조금 더 뭐 며칠 조정이 나오던, 횡보가 나오던 그런 식으로 해서 21선을 다시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이 기관들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 R&2 테크놀로지도 5G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은 액트로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급격한 상승도 한번 나왔죠. 그렇죠. 기관들이 매수했다가 그리고 고가에서 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제법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 없이 지수가, 종목도 2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향 이탈하고 다시금 저번 주에 21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조금씩 기관은 또 다시 바닥에서부터 입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241 이평선을 지지 이평선으로 잡고 이렇게 기관들이 입질이 들어온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도 급등락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일단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5일선과 또 제법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3% 이상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짧은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5일선이 올라와서 주가와 만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특정 한 업종에 뭐 반도체만 담아놓는다거나 5G만 담아놓는다거나 이렇게보다는 다양한 업종들을 담아놔서,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크게 하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주도 담아놓고 또 시장 중심주인 뭐 친환경 자동차주, 수소차, 전기차,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주도 담아놓고 또 IT주도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업종을 다양하게 관심 종목에 담아놨을 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업종이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도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다양한 업종들을 꼭 담아놓고 그리고 이 매매할 종목들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음 주에 볼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들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항상 관심 종목은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런 관심 종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선정하는 과정 자체를 내가 주식 투자에서 조금 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그런 과정으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